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 지수인데요. 연준이 통화 정책 결정 시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지표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금요일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2월 PCE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결과는 표면적으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추세적으로 분석해 보면 겉보기와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연준 FOMC 위원들과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립금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인플레이션, 추세적 상승, 중립금리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2월 PCE 추세적 분석, 중립금리 상승 주요인, 그리고 통화정책 결정, 논쟁 가열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2월 PCE 물가 지수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은 헤드라인 PCE, 노란색 선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E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밑에 표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 YOY 헤드라인이 전월에 2.4%에서 2.5%로 상승했고요. 근원 기준으로는 전월에 2.9%에서 2.8%로 둔화되어 대체로 시장의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USA 투데이는 왼쪽 그래프의 추세적 분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헤드라인 PCE가 작년 9월 이래 최초로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즉 최근 5개월간 이어온 하락 추세가 깨지고 상승세로 전환되어 끈적한, 즉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 마켓워치의 보도 기사에서 보듯이 근원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짙은 청색의 전년 대비 근원 PCE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옅은 청색의 3개월 평균과 연두색의 6개월 평균 추세선은 상승하고 있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2월의 근원 PCE가 3개월 평균으로 3.5%, 6개월 평균으로는 2.9% 각각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와는 한참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이 지표가 각각 1.6%, 1.9%로서 연준의 목표보다 낮았는데요. 금년 1, 2월에 들어서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2월 PCE 결과를 발표한 다음 3시간 후에 파월 연준 의장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통화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파월은 2월 PCE 보고서 결과가 기대에 부합했고 별로 놀라울 것이 없다. 다만 2023년 후반에 가장 낮았던 데이터보다는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파월 의장도 작년 12월 이래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근원 PC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 참석하여 거시 경제학과 통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끈적끈적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것이 없다. 즉, 노 러시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수치가 실망스럽다. 따라서 전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인하 시점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역시 매파다운 성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미국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 하나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 사람은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입니다. 최근 그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에세이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논문에서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FOMC 우연 중에서 최강의 매파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카시카리 총재는 최소한 팬데믹 회복 기간 이후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의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게 되는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장에 골대를 바꾸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립금리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립금리란 여기 자동차 변속기에 비유하면 전진도 후진도 하지 않는 중립기어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달라스 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중립금리란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지도 않고 또 완화적이지도 않은 이론적인 연방기금금리 FFR로서 물가 안정과 안정 고용을 달성시켜주는 수준의 단기 실질 금리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중립금리란 R스타라고 불리는 실질 중립금리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중립금리는 R스타 0.5%에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더하면 2.5%가 됩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5.5%로서 중립금리보다 3%가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2.5% 중립금리 하에서 5.5%는 매우 제약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의 제약적 또는 완화적 수준을 판단해주는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중립금리가 통화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한편 뉴욕 연방은행은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개발한 모형에 따라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그래프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중립금리의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최근 사이에 65년간 중립금리는 약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3년 2분기 현재 중립금리 즉 R스타는 0.6%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카시카리 총재와 마찬가지로 중립금리의 상승을 추정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임 비앙코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비앙코 연구소를 이끌면서 CNBC와 블룸버그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카시카리와는 달리 중립금리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 중립금리인 R스타가 1%, 즉 100bp까지 상승했고 장기 인플레이션도 3에서 4%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성 요소를 합하면 중립금리는 4에서 5%로 계산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이보다 높은 5.25에서 5.5%이지만 이것이 그다지 제약적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앙코는 현재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2.5%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애네폴리스 카시카리 총재가 중립금리가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립금리가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대체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먼저 탈세계화와 IRA 법 도입 등과 같은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한 공급 가격의 비탄력성. 이것은 주로 팬데믹의 여파가 잔존해 있는 데다가 홍해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이슈에 기인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 등 공공부채 확대가 큰 문제이며 AI 시대의 생산성 향상으로 투자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로 은퇴 자금이 소진되어 가면서 저축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 등이
중립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학계와 정계를 두루 대표하는 경제학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기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버드대 총장, 그리고 71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레리 서머스 박사입니다. 최근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중립금리의 틀린 계산으로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서머스는 중립금리가 4%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 연준 의원들은 장기 정책 금리를 2.5%로 추정하고 있다고 비판의 쓴소리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중립금리에 대해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 않는데요. 다만 작년 잭슨홀 심포지움 기조연설에서 연준은 R스타, 즉 중립금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며 구름 낀 하늘에서 별을 찾아 항해하는 중이라고 추상적으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중립금리를 포기한 것인지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것인지 그의 의중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가 중립금리가 상승했을 수도 있다고 운을 뗀 것을 보면 연준 내부에서도 중립금리와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월 PCE는 대체로 기대에 부합했으나 연일 평균 근원 PCE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헤드라인 기준으로도 작년 9월 이후 최초로 반등하여 끈적한 횡보세가 디스인플레이션의 레스트 마일에서 커다란 난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연준 의원과 이코노미스트들이 중립금리 R스타의 상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그다지 제약적 수준이 아니므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횟수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위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점도표에서 제시한 세 번의 금리 인하에 대해 확신하고 있지 않다. 셋째로, 그러나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은 회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슈다. 여기 위에 다보스 포럼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앞으로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점입 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립금리는 연준의 통화정책과 금리 예상 경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향후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포워드 가이던스에 주목하여 투자 전략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후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